사기꾼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워낙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을.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런 놈들은 좀 사기꾼이니까 조심해라. 혹시 이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사기꾼들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성대디님이 저한테 사기꾼의 특징이 뭔가요? 라고 하면 사기꾼의 특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기꾼들은 그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사기꾼의 특징이 뭔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기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좋은 차 한번 탔었어요. 그 우라칸 아세요? 우라칸? 우라칸 타면 기분 좋거든요. 그 우라칸이 기름을 많이 먹어. 그거 들고 오는데 좀 가다가 주유소 가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 네,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넘어가고 다른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넘어가고. 사기 당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그게 이제 많이. 답을 얻지 않고 넘어간다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도 넘어가고. 예를 들면 회사의 투자라고 해볼게요. 그 회사가 언제 상장을 하는지 결정된 게 확정적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물론 가치란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겠지만 그 가치에 많은 약속을 하는 거. 뭐 10배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상식적인 걸 뛰어넘는. 상식적인 거. 상식적으로 뛰어넘는 이익. 예를 들면 이 태블릿이 지금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한 5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 태블릿을 한 20, 30% 할인하는 것은 유통 경로에 따라 마진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반값 이상 할인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이득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제공해가지고 내가 그 돈을 벌 것 같으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요. 왜 나한테 이 기회가 왔을까? 그 사람 지인도 많을 텐데 그 사람 가족도 많을 텐데 왜 나한테 굳이 이거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거짓말을 잡아내셔야 돼요. 사소한 거짓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딱 이 자리였었어요. 자기가 시행사업을 하다가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진짜 억울하대요. 결국 지금 구속되셨어요. 지금 형을 많이 받으셨는데 화려했어요. 엄청나게. 메모도 있으시고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많이 차고 오셨어요. 시행사업을 하다가 좀 억울한 채무관계 때문에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왔는데 대면 상담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상담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2천만 원짜리 자꾸 맡길 건데 10만 원 그거 갖고 그러냐. 다음에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여기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가 싶었어요. 10만 원 안 주고 미팅을 한 번 더 했거든요.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지금 10만 원 이체가 안 되는데 집에 갈 때 30만 원을 해서 저번거랑 해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딱 느꼈죠. 이 사람이 작은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면 큰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작은 거짓말 하는지 봐야 돼요. 작은 거짓말. 내가 조금 늦게 왔어. 늦게 올 수 있잖아 사람이. 늦게 오면 사실대로 뭐 주차하다가 늦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갔다가 왔다든가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 심리를 이용해서 요즘은 보이스피싱 같은 데 보면 적은 금액을 받아서 돌려주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신뢰 쌓는 걸 하더라고요. 네. 그건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폰트 사기. 폰트 사기 같은 거. 그쵸. 이유를 지급하는 거죠. 2%씩. 뭘 2%씩. 믿음을 준 다음에 크게 한번 먹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2%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원금 보장 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와 예금을 구분하셔야 돼요. 투자는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게 투자야. 근데 그 사람이 원금 보장 투자를 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기꾼들이 항상 투자를 많이 권유할까요?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피해갈 수 있는 그게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젊은 남성들의 재산을 키우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다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러니까 너가 가진 공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 2~3배, 3배 이렇게. 사기꾼이 투자를 많이 권유하는 것도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것도 있죠. 원금 보장을 안 해도 됩니다. 정상적인 투자, 사기는 사기는 뭐 아예 형법상 사기지만 민법상으로 이제 민사상 투자라고 한다면 원금이 깎여도 투자 실패니까 그걸 안 돌려줘도 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대여는요, 요걸 주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은행 이율이 있잖아요. 거기 넣는 것보다 이율을 많이 주면 어떤 것 때문에 돈을 빌리는지,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왜 못 받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할 때는 원금 보장이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사수신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그게 원금 보장형이잖아요. 투자를 해도 원금이 보장되니까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시지 않으시라면 첫 번째 이제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지 봐야 되고, 내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지 보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A라고 하면 A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답변에는. 뭔가 확실한 게 없고 뭐 나중에 언젠가 이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상식적인 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이 보장돼. 그런 건 고민해 보시면. 네. 변호사님도 이제 많이 하시면서 딱 이제 좀 대화 좀 나눠보면 느낌이 오시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남들보다 능력이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왜냐면 일반 변호사 아닌 분들은 사기를 당하신 분들, 사기를 치는 분들 만나볼 게 많이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한 달에도 수십 번씩 보니까 빅데이터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과 대화해봤을 때 사실관계를 짚어가면서 이거에 결론을 내는 그런 습관과
인터뷰를 많이 해봤으니까 감각이나 판단 능력이 많이 좋아진 편인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개인적으로도 혼자 소액소송이나 뭐 지급명령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이럴 때는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분쟁이 많은 것, 예를 들면 뭐 연대보증 계약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그리고 뭐 공사하자에 대한 것, 그리고 계약서상의 조문 해석이 불투명한 것, 그 채권 전부 자체에 관해서 다툴 때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조항의 해석에 관해서,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 예를 들면 카톡에 그 어떤 얘기를 딱 했는데 그게 증여냐 대여냐 이걸 해석하는 것은 우리 법률가의 법률 행위 해석에 관한 거니까, 그런 채권의 전부에 관해서 다툼이 될 때는 변호사를 역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집행 단계, 그러니까 재산을 찾거나 이런 것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압류, 추심하고 이런 걸 보존 절차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금액이 크면 1,000만 원 정도 받는데 변호사 550만 원 비용을 쓰더라도 1,000만 원에서 나중에 이기면 이자와 이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변호사 비용 1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3,4천만 원만 넘어가도 그 비용은 나중에 보전이 되거든요. 승소했을 때. 금액이 클 때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그걸 한다고 생각하면 5배 걸리는 거거든요. 소장을 한번 쓴다고 했을 때는 10시간, 20시간 걸리는 거예요. 노동 가치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 그게 또 30에서 50만 원 되는 거예요. 또 법원 한번 갔다 오면 연차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연차 내면 날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할 일 그걸 맡겼을 때 비용,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더 잘 처리해 줄 가능성, 했을 때 또 승소 가능성, 이걸 따져보면 자기가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꿀팁 있으면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고 사기 판별 방식이랑 비슷해요. 자, 그 2,000만 원 제가 받아드릴게요. 이거는 집행유예 나오게 해드릴게요. 지금 실형인데 집행유예 답을 주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또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그걸 원하죠, 의뢰인들. 의뢰인들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원하는데 사실은 전략을 잘 제시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돼요. 확정적으로 내가 5,000만 원 받아드릴게. 이거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확정적으로 어떻게 받아요? 그 채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 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변호사를 피하시고 어떻게를 많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리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돈이 없으면 계좌 대신 동산 압류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동산 압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변호사겠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단 본안을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겠죠.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어떤 변호사 좋은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으로 많이 유입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건 좀 피하셔야 돼요. 네이버 광고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러 가는데 돈을 많이 지급해야 돼요.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가시면 연차 있어 보이시는, 혹은 뭐 어디 출신 변호사 이런 광고를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건을 잘 몰라요. 사건을 잘 모르고 그것도 문제일 뿐더러 거기에 위임을 하기 위해서 가는 데까지 그 회사가 네이버에 지급하는 돈은 100만 원이 넘는다. 왜냐면 그 한 클릭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클릭을 한번 하면 10만 원이고 그 10명 중에 한두 명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는데 이미 100만 원이고, 또 거기 앉은 사람 중에 4-5명 중에 한두 건이 선임되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선임을 맡길 때는 일단 300만 원 정도가 이미 그 회사에서 광고비로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800만 원짜리 선임을 맡긴다고 하면 1,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형사사건에서는 지나치게 겁주는 것을 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다.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음주운전 했다, 전세 사기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죄명들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구속된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조금 겁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선임을 하니까. 그런 가능성만 언급하는 것 말고, 저는 가능성을 언급해드려요. 충분히 구속될 수 있고 실형될 수 있는데, 이거 무조건 실형 나오니까 지금 빨리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 빨리,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상담을 좀 몇 군데 해보시면 자기랑 맞는 변호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저도 의뢰인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실망해서 사임하시고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진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강선 대리님도 많은 사업 파트너들이랑 사업을 해보셨을 거 아니야. 뭐 광고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랑 약간 결이 안 맞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게 그 성향이 저랑 좀 맞아야 돼요. 요약을 하자면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략이 되게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으면 되게 좋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네이버 광고 쳐서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는 광고비가 되게 많이 지급된다는 단점이 있는, 자기랑 맞는, 결이 좀 맞는 그런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빨리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변호사도 피하고, 그 사건에 대한 이해도 접근도는 그 상담 당시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제가 저희한테 의뢰인한테 그 네이버에 검색해서 갔다가 저한테 왔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 들었냐니까, 지금 당장 계약해야 되고 아니면 내일이야 당장 구속됐을 때 지금 구속 안 되고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당장 지금 여기서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